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박지원 작가라고 하긴 못하지만, 박지원 선생의 허생전을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63쪽에서 76쪽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쯤이면 학습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학습지가 있어야 하니까 학습지를 챙겨놓지 않은 학생들은요, 잠시 여기서 멈추고 학습지랑 펜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허생전을 알기 전에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 누구세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생긴 호랑이처럼 생긴 아저씨죠. 덩치도 굉장히 크시고, 네, 그렇지만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요, 집안이 굉장히 좋았어요. 반남 박씨였어요. 나름 당시에 전 조선을 통틀어서 5대 명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거 시험을 보고 벼슬에 나가려고 했겠죠. 근데 나름의 뜻이 있어서 과거 시험을 포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기회가 되면은 왜 그러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사셨던 곳은요, 서울인데요. 지금 탑골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 있죠? 예, 저기에 말 그대로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근처에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박지원 선생님과 그 친구들을 다른 말로 백탑파라고도 합니다. 백탑이라는 거는 흰색 탑이라는 뜻이죠. 흰색 탑의 근처에 살아서 백탑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 탑골공원 근처에 사셨고요. 그리고 나이 20살쯤 되었을 무렵에 심한 우울증에 빠지십니다. 그래서 저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그중 하나로 이제 글을 쓰시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네, 박지원 선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 박지원 선생의 주변에는요, 시정잡배, 그러니까 예, 지금으로 치면은 논팽이 정도가 하겠습니다. 딱히 하는 일 없이 시장이나 아니면 거리에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시정잡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박지원 선생님이 이 시정잡배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요. 서울 출신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반남박씨 굉장히 명문가 집안이었다고. 근데도 서울이라 하면은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양반이 아닌 그런 사람의 신분을 서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당시에 서울들은 관직에 진출을 할 시기에도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었고, 그래서 현실에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지원 선생은 이 서울 출신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능은 있지만 신분적인 제약 때문에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2살과 19살의 우정입니다. 여기서 32살은요, 박지원 선생을 이야기하고요. 19살은요, 박재가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국사책에 보면요, 실학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박재가 선생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박지원 선생과 박재가 선생은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요, 둘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이 제일 먼저 만나자마자 물어보는 게 나이 몇 살이냐? 그리고 친구를 삼을지 아니면 형 동생으로 지낼지 언니 동생으로 지낼지 결정하게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나이는 친구가 되기에 그렇게 큰 제약 조건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두 분의 우정은요, 다음번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보기로 하고요. 북학파, 아까 전에 백타파라고 얘기했죠. 다른 말로 북학파입니다. 우리나라의 당시 조선의 북쪽에는요, 청나라가 있었어요. 이전에 당시의 사람들은요,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만 우리도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네, 꼭 비하해서 부른다기보다는 그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더 싫어하는 걸 수 있잖아요. 당시에 청나라는요, 조선을, 예, 점령했죠. 군사적으로 당시에 점령을 하고 있었고, 지배하에 있진 않았지만 청나라에 많은 간섭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청나라를 굉장히 무시하고 싫어하는 게 당시 지식인들의 분위기였는데, 박지원과 그 친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청나라가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그들에게 배울 점이 정말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학문을 연구해야 된다. 북학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청나라의 학문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북학파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실학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박지원 선생이 살았던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선생이 살았던 시대를 보기 전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조선에는요, 1592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정벌을 하겠다면서 조선을 침공해 옵니다. 임진왜란이라고 하죠. 그리고 1597년에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다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던 왜군이 다시 침공해 오는 정유재란입니다. 이 전투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게 되죠. 이렇게 일본 사람들, 왜구들이 쳐들어오고 물러났지만 조선은 엉망이 됐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무능했던 왕 선조는 자기 혼자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몇십 년 지나지도 않아서 이번엔 정묘호란입니다. 아까 전에는 외란이었는데 이번에 호란이죠. 호는요, 오랑캐 호자입니다. 아까 전에 외놈 외자라면요, 여기는 오랑캐 호자입니다. 여기는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1627년에 청나라 누르하치 황제가 우리나라를 침공해 옵니다. 역시나 조선의 3대 무능한 왕 중 한 명이었던 선조와 함께 버금가는 무능한 왕 인조가 당시 왕이었죠. 백성들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살기에 바쁩니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쳐들어옵니다. 이번이 병자호란입니다. 이건 유명하죠. 영화 중에서 최종병기의 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해일 씨와 류승용 씨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배경이 병자호란입니다. 역시 다시 돌아갔던 청나라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죠. 이때 무능했던 왕 인조는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삼배구고두례를 하게 됩니다. 삼배구고두례가 어떤 것인지는 허생전에도 잠시 언급이 되고요. 혹시 이따가 나중에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요, 그때 가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6년에 병자호란이 있었고 그로부터 100년쯤 지난 다음에 박지원 선생이 태어나게 됩니다. 1752년에 박지원 선생이 출생을 해서 살아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1780년에 나이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나이가 최소한 거의 한 40살쯤 가까이 되었을 때 청나라 여행을 가게 됩니다. 사촌형이 당시에 관리였어요. 그래서 사촌형의 수행원으로서 청나라 여행을 가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분은 청나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청나라 학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청나라 여행을 가게 됩니다. 요즘처럼 어떤 비행기나 자가용이 있던 시대가 아니라 말을 타거나 아니면 걸어야 하는 굉장히 먼 길을 오갔음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여행을 다녀온 뒤에 열하일기라는 유명한 저서를 쓰시게 되죠. 청나라에서 보고 배웠던 것, 느낌들을 쓴 기행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오늘 배우 화생전은요, 배경이 효종 시대입니다. 효종이라 하면은 아까 전에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던 인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효종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1649년에서 59년이 효종 시대인데요. 이 시기 어느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끝난 직후인 거예요. 어떤 분위기였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청나라에 당한 이 굴욕을 다시 되갚아야 한다. 다시 군사적으로 쳐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겉으로는 보여줄 수 없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던 시대였어요. 효종은 그래서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지만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허생전의 주인공 허생은요, 이 시기를 살았던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받았던 학습지에 여러분들이 펜을 들고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 빨간색 표시된 곳에 여러분들은 적으면 됩니다. 허생은요, 제일 첫 부분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한 후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의 제일 부자면 당시 조선의 제일 부자였다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서울의 제일 부자였던 변씨, 이분도 변승업이라고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을 사용해서 쓴 겁니다. 변씨에게 1만 양을 빌려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1만 양이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돈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대충 한번 계산해 봤는데 최소한 10억입니다. 말 한마디의 담보로 변씨에게 만냥을 빌려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칸도 역시 빨간색에 칠하시면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곳에 적으면 됩니다. 허생은요, 장사는 역시 독점입니다. 독점을 해야지 돈을 벌죠. 독점 장사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법니다. 그리고 도적대를 회유합니다. 당시에 도적대라고 하면요, 진짜로 나쁜 마음이 있어서 조직폭력배에 들어갔다기보다는 먹고 살 길이 없어져서 이제 도적이 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옛날에 하정우 씨와 강동원 씨가 주연했던 군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서 하정우 씨의 이성민 씨의 패거리도 먹고 살 길이 없어진 백성들이 도적이 되었던 것처럼요. 당시에도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독점 장사를 돈을 많이 벌었는데 허생은요, 당장 조직폭력배, 도적대의 두목을 찾아가서 이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죄 많은 삶을 살아서 어쩌려고 하냐 하면서 자신을 따라서 무인도에 가게 합니다. 그 무인도에서 농사를 짓고 사람답게 살도록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줄거리입니다. 거기서 무인도에서 농사를 엄청 잘 지어서 풍년이었어요. 그 농사 지은 쌀을 일본에다가, 당시 외국에다가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냥이었지만 그 돈이 100만 냥이 됩니다. 엄청나게 100배의 돈을 법니다.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네, 전국에 있는 백성들을 구제합니다. 당시에는 복지시설이나 기본소득이나 재난소득 이런 게 있을 턱이 없죠. 그래서 당시 흉년으로 배고파하고 죽어가던 백성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구제를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처음 빌렸던 만냥을 변씨에게 돈을 갚습니다. 그리고 변씨와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변씨를 통해서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완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도 실존 인물이었어요. 이완이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얘기했죠. 당시 과제는 청나라를 정벌하고 수치를 서려가겠다는 사상이었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이완이라는 사람은 몰래 청나라를 정벌하는 총책임자, 총지휘자였던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네, 요 내용을 4번에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완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청나라를 정벌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계책을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허생이 정말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마지못해서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지키지 못하겠다. 아, 어렵습니다. 아, 이건 못하겠는데요. 아, 그걸 양반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이완 대장이 무책임하고 굉장히 성의 없다고 해야 될까? 그런 모습을 보이자 이 나라에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면서 자취를 감추는 것으로 소설이 결말이 납니다. 네, 이번 시간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요, 이 위에 있는 여기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여기 시 공간과 중심 사건을 채워서요, 사진을 찍어서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리면 되는데요. 네, 네이버 카페는요, 여러분들이 늘 과제를 확인하고 있을, 지금도 아마 이 유튜브 주소를 보고 있을 거기입니다. 네, 그러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다 썼을 테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시 공간 중심 사건을요, 한 문장으로 적어서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각 반의 국어 과제 국어 그 게시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몇 월 며칠 몇 교시라고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국어 게시판의 그 게시물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학번이라고 하겠습니다. 학번. 그러니까 뭐 1010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름을 적어서 요 사진을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로 올려주세요. 네, 여기에다가 시 공간 중심 사건에 들어갈 내용을 지금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대로 적으시면 돼요.
조선 효종시대에 가공인물 허생을 통해 당시 조선의 문제점과 지배층의 무능 위선을 비판함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허생이란 사람은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어떤 관직도 얻지 못하고 지내고 있잖아요. 그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박지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서울 출신들, 능력은 있지만 신분적인 제약 혹은 다른 제약들 때문에 관직에 오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가공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지는요,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했을 몇 월 며칠 몇 교시에 이 게시물의 댓글에 학번과 이름과 함께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